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맨큐의 경제학 이번 시간에는 챕터 12장 조세제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조세제도가 수요 공급 곡선을 이용해 가지고요, 누가 얼마나 조세를 부담하는가, 조세 전가와 귀착,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고요. 세금을 때리게 되면 우리가 경제에 예상하지 못한 어떤 충격이 다가오게 되면서 사회적인 후생 손실이 생긴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 가지 조세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요, 미국 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거기 보시면요, 275페이지 조세 제도 거기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재미난 예가 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의 암흑과 보수로 악명이 높은 알카포네가 있는데 수많은 흉악범죄를 저질렀지만 한 번도 기소가 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결국 탈세로 인해서 감옥에 갔답니다. 그래서 벤저민 프랭클린이 유명한 말을 했대요. 세상에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밖에 없다. 근데 알카포네는 프랭클린의 말을 좀 귀담아 듣지 않은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유머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프랭클린이 말을 한 게 1789년인데 미국의 평균 세금은 소득의 5%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100년 동안 세금 부담의 수준은 크게 변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 세금은 보통 사람들의 생활 수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평균적으로 이제 소득의 한 4분의 1 정도를 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세, 판매세, 그리고 재산세 등의 형태로 정부에 납부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나라는 좀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낸다라는 거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금을 왜 내야 될까요? 세금은 정부가 이렇게 있으면 정부가 이게 뭔가 활동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가 뭔가 정부 지출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뒤에 나중에 할 건데 공공재를 생산 공급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정부가 해야 돼요. 근데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이 바로 뭐냐라고 하면 텍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과 더불어서 정부의 여러 가지 복지 정책 등등, 아니면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네요. 그래서 사법 서비스 같은 것도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뭔가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텍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니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세금을 거두기가 힘들 때는 국공채를 발행해서 빌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러한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조세 수입보다, 정부의 조세 수입보다, 이거 뒤에 다시 한번 할 텐데요. 정부의 조세 수입보다 경제 주체 활동이 되는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의 감소가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잉여의 감소와 생산자 잉여의 감소, 이거를요, 감소니까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근데 정부의 조세 수입으로 인한 이득이 이게 더 큰 거야. 그래서 이 차이만큼을 뭐라 그럽니까? 라고 하면 이 차이만큼이 바로 맞습니다. 가중손실 또는 초과부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뒤에도 잠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그 마지막 단락에 한번 보시면요, 276페이지 마지막 단락. 자, 이 장은 앞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조세 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미국 정부의 재원 조달과 함께 지출에 관한 기초적인 사실을 살펴볼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세의 기본 원리를 비롯해 가지고요, 가능한 한 어떻게 조세를 부담하는 게 공평하게 부담을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다음 한번 보시면요. 자, 우선 첫 번째, 미국 조세 제도의 개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미국 얘기긴 하지만 뭐 기본적인 틀은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니까 우리가 용어 정리 체크할 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조세의 개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거기 두 번째 줄 거기 가보시면요, 미국은요, 뭐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전체의 총수입을 살펴보니까 점차 지난 100년 동안 미국 정부의 역할이 점차 팽창하고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02년에는 여기가 시간이에요. 시간인데, 자, 거기 보니까요, 네, 오른쪽에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GDP 대비 정부의 재정 수입의 비중,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GDP, 전체 국민소득 대비 정부에 관련된
재정 수입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자, 그 비중을 나타내는데 자, 1902년에는 얼마 정도입니까? 총소득의 정부의 세입이 한 7% 이렇게 됐대요. 1902년에는 한 7%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시간이 감에 따라서 최근에는 뭐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상황이 되었을 때는 거의 30%까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정부의 영역과 활동도 당연히 더 커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부의 조세 수입이 국민 소득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당연히 이게 GDP 대비 GDP는 경제가 성장하니까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정부의 재정 수입이 조세 수입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비중이 좀 낮다라는 것을 밑에 2번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네요. 대략 조세 수입의 비중은 나라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덴마크가 제일 크네요. 한 49%,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다 각각 한 40% 정도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미국은 한 25%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의 재정 수입과 관련된 요 얘기를요, 우리가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정부의 재정 수입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나누는가 몇 개 봤더니, 연방정부 조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세, 이렇게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연방소득세, 전체 세금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는 비중이래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연방소득세 이렇게 있어요. 연방소득세. 자, 연방소득세를요. 우리 거기 한번 보시면은요. 가장 중요한 게 개인소득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가볼게요. 279페이지 가보시면 첫 번째 줄에 각각의 가정들은요. 근로소득이 있죠. 근로소득. 네,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이자 소득을 얻게 될 거예요. 이자 소득. 네, 이렇게 얻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내가 만약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나중에 주식으로 인해서 이윤을 창출하면 거기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거를 배당소득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나 한번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이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이윤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윤을 얻게 되는 거네요.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정부가 세금을 얼마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무조건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을 기반으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거기 보시면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과표라고 얘기합니다. 과세 표준, 이게 있습니다. 과세 표준, 이거는 이제 세금이 어디 때려지는가 그거를 나타내는 건데요. 거기 보시면 taxable incom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총 벌어들이는 총 소득에서요. 꼭 비용으로 간주해서 처리해야 되는 나머지를 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부분 이제 요거는 총 소득에서 앞서 얘기한 요 총 소득에서 그쵸. 내가 똑같이 1억을 벌었는데 어떤 사람은 혼자 살고 있어요. 그 사람하고요. 어떤 사람은 부양해야 될 노부모라든가 자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 가족 수에 따른 어떠한 일정 금액을 빼주고요. 아니면 또 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액이 있어요. 집을 구하는, 이거 꼭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택 구입 자금과 관련된 이자 상환액이라든가 아니면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 이거 좋은 일이잖아. 그런 것들은요, 비용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각종 비용을 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요걸 이제 과세 표준해서 여기에 얼마 세금을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할게요. 다음 두 번째. 자, 급여세가 있습니다. 급여세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내가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뭔가 임금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라고 하면 급여가 이제 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임금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끝에 가보시면 급여세 징수액은 사회보장과 노령층 의료 보호에 충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메디케어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급여세를 그래서 우리는 사회보장세로 표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회보장 급여와 메디케어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회보장 같은 보호의 대상이 되는
그런 측면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거기 보시면 노인들, 예, 그래서 그게 사회보장이고요. 메디케어라고 하면은 의료보험 관련된 거예요. 노령층 의료보호제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중산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또 급여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법인세예요. 법인세는 이제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기업도 하나의 법인격이 부여된 사람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거기 보시면 개인소득세나 사회보장세에 비해서는 법인세도 굉장히 중요한데 좀 낮은 측면입니다.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법인은 소유주와는 별개로 그 자체가 법적으로 존재하도록 설립된 기업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법인세는 그러니까 법인의 이윤에 과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법인격체가 부여됐네요. 법인의 어떤 이윤에 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윤이라는 것은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해가지고 얻게 되는 판매 수입에서 생산 비용을 뺀 나머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보실 일이 있을 텐데, 요 법인세 관련해서는요, 그냥 없애자. 그냥 소득세 다 이렇게 통합시키자. 아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그냥 두자 하는 그런 논쟁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라고 하면요,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중과세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요. 법인 부분이 이윤을 얻게 되면 법인의 이윤에 대한 과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세금을 부과해요. 세금 폭탄을 꽉 맞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법인의 어떤 주인은 소유주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요.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배당 소득을 얻게 되는데 여기 한번 세금을 꽉 맞게 되고요. 내가 또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 또 세금을 또 맞게 되는 거야. 야, 이거 가만히 보면 두 번 중복해서 과세되는 거 아니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중과세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이런 소득세나 이런 다른 것보다는 좀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타는 도대체 뭐가 있니? 라고 하면요. 280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전체 한 9% 정도를 차지하는데 여기서는 휘발유나 담배, 주류 등의 특별한 재화에 부과되는 물품세가 있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물품세, 귀착 이런 거 많이 얘기하죠. 어떤 물건에 세금을 때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상속세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 간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관세, 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지금 뭐라고요? 연방정부 조세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세 이렇게 있습니다. 주정부와 우리도 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정부와 관련된 조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앞에 연방정부와 관련된 조세가 전체 3분의 2라고 그랬으니까 지방정부, 주정부 조세는 전체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한번 보시면은요, 세금 중에서, 여기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그 세금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되는 게 판매세와 재산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판매세와 재산세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선 거기 판매세를 보면요. 말 그대로 소매점에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그럼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면 상점 주인한테 세금을 지불하고 상점 주인은 그걸 어떻게 해요? 정부에 갖다 납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부가가치세 같은 거 생각하시면 우리가 소비자가 물건을 사게 되면은 그 물건 가격에 세금이 이렇게 많이 또 붙어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재산세도 있습니다. 재산세 이렇게요. 자, 재산세는요. 건물과 토지 평가액의 일정 비율.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평가를 해. 가치가 얼마가 되는가? 평가를 해서 평가의 일정 비율만큼을 우리가 세금으로 부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당연히 세금을 내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둘을 합하면 전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한 40%의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가볍게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제줄에 보시면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방정부들이 재정이 그렇게 풍요롭거나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야, 너네들 지방재정 조정제도라 해가지고 얼마만큼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 경우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분배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의 조세 제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연방정부의 어떤 조세, 이런 용어들은 우리도 뭐 그냥 일반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잘 머릿속에 체크해서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조세 제도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경작의 두 가지 원칙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는 효율성, 하나는 공평성, 이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떤 걸 볼 거냐면 조세 제도와 효율성 측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